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오늘은 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어 기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읽어보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데요. 그 의학 박사 이무석 그 국제정신분석가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정신분석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음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책은 그 방어기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여기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책을 보시면 소개된 방어 기제는 29가지 정도 방어 기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자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방어 기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알만한 것들 그리고 알고 있다면은 그죠? 도움이 될 만한 방어 기제를 조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뭐 투사 이런 게 있죠. 설명은 특별하게 많은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떠넘기는 거거든요. 뭐 자신의 실패를 남 탓하는, 그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그죠?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어떠한 화두를 남의 탓으로 넘기는 것을 투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합리화라는 게 있죠. 예. 합리화라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죠? 그럴듯하게 이것이 마치 자신이 잘한 것처럼 그죠? 정당화시키는 그죠? 저는 이것을 합리화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정당화시키다. 그죠? 참 자주 많이 쓰는 마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내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옳다. 옳은 것이 맞다라는 어떤 합리화, 또 정당화시킨다. 어떤 당위성,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유 만들기라는 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마음을 들여다볼 때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자각에 대해서 정화에 대해서 방어 기제의 지식을 조금 빌리자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정당화 또는 당위성 또 이유 만들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그죠? 그러한 정신적 작용들이 자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뭐 지식적으로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러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 안에 이러한 정신분석학 방어 기제를 안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남 탓하는구나. 굳이 이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떠넘기고 있구나. 그죠?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뭔가를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당위성을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죠? 자신 스스로의 어떠한 자신이 느끼기에 편한 언어들로, 용어들로 표현해낸다면, 그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내적인 경험, 내적인 여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 예. 지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렇죠?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치라는 방어 기제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를, 그죠? 가정 안에서 가장 약자는 누굽니까? 가족 안에서 자녀, 아이입니다. 아이는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약자이면서도 때로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어떤 전문가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구가 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의 하수구가 되게 하지 마라. 되지 않게 하라. 않게 하라가 조금 더 표현이 맞겠네요. 아이가 감정의 하수구가 되지 않게 하라.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을 약자에게, 그죠? 강자에게는 감정을 함부로 쏟아붓지 못하죠.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근데 약자에게, 자신보다 만만한 약자에게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할 수 있죠. A라는 강자에게 함부로 화는 못 내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감정을 표출합니까? 약자나 아이한테. 조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기 상사인 부장님한테는, 그죠? 얘기를 못하지만 자기의 아래 직원한테는, 그죠?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그죠? 강자, 약자한테만 강자인 거죠. 강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강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포함되고요. 강자한테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감정을 쉽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옳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을 못하니까. 맞아, 그 사람이 옳아. 예,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거든요.
약자에게는 예, 바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러한 대상이 가족 안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했으면 어떤 전문가죠. 인터넷에서 우연치 않게 본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나 이 표현이 와 닿았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전치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투사. 근데 그 기적 수업이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투사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안에 프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즘. 렌즈. 그죠? 그러니까 프리즘이 연상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과거의 텔레비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투과시키니까 이렇게 빛이 그죠? 번져서 무지개 색깔로 나가는 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어떠한 프리즘이